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어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유례없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이라는 이 사상 초유의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공백 상태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표명한 이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시면 옛날에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다르다.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정권의 사법 개입을 암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 역시 개입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4개월 동안 또 최장기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건 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 이 노만석 대행의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 할 때 저쪽은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일 것 같고요.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이 주체는 검찰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그럼 그 요구가 뭐겠습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 등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과 관계된 것일 텐데 그럼 검찰 입장에서 지금 들어주기 힘들었으나 결국에는 지금 외압에 의해서 지금 본인이 들어줬다는 걸 지금 반자백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죠. 네. 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퇴가 주는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퇴 기자회견에서 지금 본인이 예고한 대로 뭔가 국민들이 놀랄 만한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외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이러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퇴가 아니라 2, 3년 후에 영전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명백하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지금 그 권력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신중히 검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지금 이미 충분히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노만석 대행이 강압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항소 포기가 1% 남짓 이루어져요. 근데 이 1% 남짓 이루어지는 것도 무엇이냐면요. 음주운전이라든지 단순 폭행이라든지 단순 절도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권력형 범죄라든지 권력이 개입된 비리 사건에서는 이게 1% 남짓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무예요. 없어요. 이런 일은. 자, 그러면 검찰이 지금 본인들의 이 청구에 재판 결과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승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런 사건에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권력의 개입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있을 사퇴 기자회견도 좀 잘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그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을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권한은 검찰에 다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자신이 모두 다 결정하였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그 뒤에 배경에 무언가 있다는 투에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이 판단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는 굉장히 비겁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검찰이 이러한
책임을 다 덮어 쓰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또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한 설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앞선다.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한 사안도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이.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재판부가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지만 대답도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언가 그 뒤에 흑막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가 보이는 태도는 영 미심쩍다. 국민의 질문에, 국민의 답변 요구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6개월, 1년 지나서라도 이거 뭉개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의 순간이 오는데 지금 덮어봐야 그것은 결국에 드러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해놓고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리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니까 계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퇴시키지 않고. 하지만 용감한 검사 윤석열이 나타나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비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의 당시를 회고하면 절대로 덮어서 끝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그들이 개입을 안 했다면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한 것은 외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6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의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은 충분히 압박을 느낀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말한 셈인데요. 정치가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는 회의주의에 이어서 이런 경향이 이제는 행정에도 좀 만연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전형적인 민주당 좌파 세력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좌파 세력들 죄다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좌파 세력들 전체가 얼마나 지금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만 봐도 지금 무려 7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들이 지금 뒤에서는 불법적인 자금들이 합법화 돈 세탁하는 창구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의 이 본 모습, 뒤에 숨은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 이 뒤에 숨은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성호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역시도 6년 전에 본인이 발언을 했잖아요. 장관의 공식적인 지시가 아닌 의견 표명만으로도 이것은 수사팀의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재명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공소를 올렸더니 신중히 검토하래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님께서 이 방송에 회장님한테 가셔서 저 이런 방송 할 겁니다라고 기획안을 줬더니 회장님께서 앵커님 신중히 검토하세요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도 앵커님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죠 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그럼 한 100번은 다시 봐야겠죠. 네, 100번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입장만 바꿔놓고 봐도 물론 검찰이라면 이러한 외압이 있다라고 해도 당당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히 검사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로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이 정도의 외압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버티기 힘든 것이다. 이건 상당한 외압이라고 느꼈을 것이고 지금 이거 항소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항소가 올라가면 우리 조직은 무사할까? 나는 무사할까? 내 직업은 무사할까? 나는 승진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장난하듯이 나는 신중히 검토하라고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증언 발언을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와중에 대장동 항소심 재판이 결국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 재배당이 된 건데요. 원래 배당됐던 재판부는 피고인과 연수원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야, 이게 재판이 똑바로 되겠나, 지금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를 가져오는 것이, 그러면 전국에 지금 많은 재소자들이 있고 그들이 형사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 법을 왜 지켜? 법을 지켜도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고 우리같이 돈 없고 무식한 사람들만 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준법의식이나 준법체계는 무너져서 무질서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이런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라면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 나부터 준법해야 된다. 그래서 나부터 재판 받겠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으시니 지금 모든 재판이나 모든 수사 체계가 지금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누가 수사를 받아서 그 수사에 대해서 납득할 것이며 누가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까? 지금 내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누명이다. 이거 나를 그냥 혼내려고 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검찰이 대장동 사건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통해서 공소유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가 여기에 개입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나서서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인지수사하면 됩니다. 인지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것을 못한다면 검찰에 존립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려가 되는 게 이 해당 재판부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전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정권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정권이 개입할 우려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행정부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지금 수사기관까지도 본인들이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이게 대한민국 체제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다. 체제 전복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독재 체제로 넘어갔다. 사법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독재 체제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사적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본인의 지금 타인의 재판도 아니에요. 본인이 연루돼 있는 재판에 이게 지금 판사들까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판사가 어떤 판사들이죠? 이재명 공직선거법을 재심해서 무죄로 뒤엎은 판사들이에요. 이거 지금 재판하겠다는 겁니까? 뭐 알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연장에 특검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란도 확정 안 되었는데 내란 공범이다, 내란 선동이다, 온갖 수사 다 하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까지 다 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마치 유죄 확정의 원칙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 자신에게는 무죄 추정도 아니고 무죄 확정의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재판받을 필요도 없어, 수사할 필요도 없어, 난 무죄야. 나는 다 검찰들의 지금 조작된 수사였어. 내 건 수사하지 마. 야, 내 지금 배임죄 나올 확률이 있니? 배임죄 그럼 없애. 나 지금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나올 가능성 있어? 그러면 사심죄 만들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판결하자 그래. 대법원 법관들 이거 못 믿겠나? 법관 증언해. 온갖 입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국민 없습니다. 민생 없습니다. 미국과의 간세협상도 없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머릿속에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 완벽하게 이 리스크를 없애느냐 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측근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측근들은 당연히 느끼겠죠. 그럼 측근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근심 걱정을 없애줄까 뿐이 더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측근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재판, 이재명의 12개의 혐의 벗겨주려고 여기에 다 온 관심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 개판이고 간세협상 지금 팩트시트도 안 났어요. 합의문은 구성하고 팩트시트조차 안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온 관심이 다 여기에 가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체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체제 붕괴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협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검찰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 정의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분들이요, 부모님 등골 빼면서 긴 시간 공부해서 사법고시 다 패스하신 분 아니에요? 그 대단한 사법고시 패스하고 동네마다 마을 곳곳마다 우리 마을에서 검사 나왔다고 현수막 달면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의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민들이 존경하는 자리잖아요. 물론 문제 있는 검사들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겠다는 분들이 검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항소 포기로 인해서 수많은 검사들, 선량한 검사들까지 정말 쪽팔리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검사가 이렇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외압의 과정 밝혀내야죠. 외압의 과정 밝혀내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사퇴한다고 끝나서 안 되죠. 이거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죠. 탄핵시켜야죠. 이거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될 일이고, 법무부 장관의 별도의 지시가 대통령 직계에 있는 지금 이재명이 있었는지까지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지금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최상병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나요? 이거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주구장창 요구했던 그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이건 진실을 정확하게 다 파헤쳐내야 된다라고 봅니다.